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완전히 롤러코스터 장세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만큼 대한민국 경제가 위험하다 그런 뜻인가요?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내수가 좀 나쁘기는 한데 위험까지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저성장이 길어졌기는 하지만 위험은 아닌데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환율은 고공행진. 게다가 어떨 때 떨어질 때는 폭락.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 원달러 환율은요 1,400원이 간다. 1,380원이 넘어서 1,390원까지 쭉쭉 올라가던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또 다시는요 1,376원까지 떨어졌습니다. NDF라고 해서요 차액거래 선물한 시장, 역외 선물한 시장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급등락을 거듭하는 데는 국내 요인과 해외 요인, 내재 변수와 외생 변수가 동시에 작동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외생 변수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지난 10월 23일에 104.43을 기록을 하더니 11월 4일 현재 103.85까지 떨어졌습니다. 달러 인덱스라는 게 달러 가치를 나타내 주거든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 주는데 6개 통화라는 게 유로와 엔화, 파운드와 캐나다 달러, 스웨덴의 코로나 그리고 스위스의 프랑 이렇게 6개입니다. 이렇게 6개 통화 대비해서 달러 가치를 나타내 주는 달러가 좋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가 좋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이게 시장은 축축축축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폭락을 한다. 달러가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원화는 약해진다. 그러면 이게 가치는 폭락하고 실질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실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만큼 말입니다. 달러가 올라갈 때 원화는 가치가 떨어진다. 가치가. 다시 말해서 환율은 계속 폭등한다. 그런 얘기죠. 문제는 환율이 또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환율이 가라앉을 때가. 어때가 가라앉을 때냐? 중동의 전쟁이 좀 약해지고요. 외생 변수 중에. 게다가 미국 경제가 조금 나빠진다고 하니까 또 달러 인덱스가 축축축축축축 이게 빠지면 또다시 환율이 또 급등락을 나타냅니다. 이 급등락을 보면 진짜 엄청난 변수인데 그중에서도 미국 경제가 굉장히 화랑을 띠고 있고요. 한국 경제가 굉장히 좀 어렵다 이렇게 되니까 시장은 이 경제를 가지고도 환율을 결정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내재 변수 중에 가장 나쁜 것은 내수 위기거든요. 내수 위기도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요. 게다가 남북 간의 긴장도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러니 시장은요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원달러 환율 1376원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원화가 강해졌다는 뜻이잖아요. 상대적으로. 달러보다 달러의 어떤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 그렇지만 또 상황이 다른 게 있습니다. 중국의 부양책이 곧 발표가 될 겁니다. 중국의 부양책이 발표가 되면 그게 얼마나 될지 사람들이 인식을 못할 정도예요.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얼마나 될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3탄이 발표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월 말에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10월 말에 일어나지 않고요. 11월 달 지금 현재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경기 부양책이 얼마가 될지 결정이 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안화의 가치가 달라질 겁니다. 중국이 돈을 풀면 위안화는 어떻게 될까요?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달러 위안 환율은 올라간다. 원화는 어떻게 될까요? 위안화가 올라가면 원화도 올라갑니다. 프록시 커런시라고 합니다. 대리통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위안화의 어떤 가치와
원화의 가치는 같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수출 의존도가 중국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가 올라가면 우리도 올라가는 그런 사태가 항상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저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자 대회 여기에서 상무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텐데 아마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환율이 한번 요동을 칠 겁니다. 물론 적게 풀면 요동을 안 치겠죠. 그러나 분명히 돈을 많이 풀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경기부양 1탄 때도 굉장히 많이 풀었고요. 2탄 때도 많이 풀고 3탄 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 위안화의 어떤 환율도 돈을 많이 푸니까 가치가 떨어지니까 환율은 올라가겠죠. 원화도 마찬가지 프록시 커런시니까 같이 움직이니까 같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까지는요. 미국 대선이나 중국의 전인대 이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느냐 아니면 해리스가 이기느냐 여기에 따라도 달라질 거고요. 저는 원달러 환율 그만큼 지금은요 변동성이 큰 장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부양책을 내지 않고 있는 것도 제가 봐서는요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 지금 미국의 연준에 예, 이게 금리도 내릴 거라고 보이거든요. 내릴 거라고. 0.25%포인트 금리를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선하고 딱 맞물려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것을 보면서 중국도 움직일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장도 굉장히 많이 변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철저하게 대응을 하면서 시장에 예, 대응을 해야 되겠다. 제가 그 말씀 굉장히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말입니다. 시장은요. 복합적이고 또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시장이라는 게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만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투자 철학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만 보고 움직이지 마시고 시장을 좀 예리하게 보고 예, 또 입체적으로 보고 전방위적으로 보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화가 요즘은 너무 심하고요. 너무 심한 변화 속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내 자산을 날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라는 이야기 제가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의 위험성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